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 또 재미난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이 꽤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나와서 All Hands Meeting, 보통 이제 기업에 있으면 All Hands Meeting이라고 해서 인플로이들 모두 모임이어서 이제 전체 회의 같은 거죠. 뭐 단합도 있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간다, 전체적인 이야기, 이제 각각 부서별이 얘기 아니라, 근데 그거를 이제 테슬라는 워낙 큰 기업이고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것도 밤 9시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그간의 어떤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명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잘 얘기해줘서 간만에 CEO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이런 게 일론 머스크한테 기대하는 모습이죠.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좀 이런 이슈들이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걸 잘 해명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근데 이걸 안 할 수는 없었던 게, 이제 요약을 해보면 주식 잘 갖고 있으라고 그랬죠. 이 동네 생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듯이, 이제 테슬라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특히 주식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 실리콘밸리에서 그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있어서 엔지니어들의 반응은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그걸 보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굉장히 대학생들한테 가고 싶은 기업으로 뽑히기도 하지만, 현재 경력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거에 영향을, 결국 이 동네에서 엔지니어들이 몸값이 비싼 이유는 스탁을 받기 때문이지 기본급으로 이 동네에 집을 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우려를 해소하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AI라든지 특히 칩에 있어서 반도체 칩이라든지 하드웨어도 필요하니까요. 거기 디자인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에 좀 민감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CEO가 나와서 이렇게 디펜스를 해야죠. 모든 미국의 CEO의 최대 그 첫 번째 동목은 주식 부양입니다. 그래서 잘 이야기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밴달리즘이라든지 차에 대한 이제 테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CEO로서 잘 얘기한 것 같고,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테슬라를 전 모델을 소유해 보면서 리콜을 당하긴 했는데 그게 그렇게 불편한 적이 없어서, 제 사이버 트럭도 멀쩡합니다. 약간 그 문제가 되는 패널이 조금, 저도 약간 이 필 앤 피니쉬가 깨져서,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잘 알려주셔서 일단 서비스를 신청하긴 했습니다. 리콜을 따로 공지받진 않았는데 서비스를 신청하긴 했는데, 교체가 된다면 또 그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 덕분에 모델 S 같은 경우는 제 요크를, 그 가죽 벗겨지는 거를 새 걸로 받았죠. 알려주셔서 항상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이버 트럭도 후에 바뀌게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은 해놨는데 다음 주에 가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는 뽑기 운이 좋은 건지 딱히 저는 그렇게 불만이 없고요. 제가 워낙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둔감한 걸 수도 있고, 통계를 보더라도 리콜이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해결이 되고, 근데 이런 건 하드웨어적인 문제죠. 그런 부분이 다른 내연기관 대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테슬라가. 그러니까 너무 관심받고 1등 기업이다 보니까 그게 좀 너무 잣대가 센시티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연기관들은 모델별 이게 굉장히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는 좀 단순한 편이죠. 그래서 임팩트가 좀 큰 것 같은데, 통계상 대수라든지 아직 그런 빈도수에 있어서는 다른 내연기관들이 훨씬 더 최악입니다. 테슬라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그리고 컴퍼티션,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중국 업체들이 정말 무섭죠. 그리고 퓨처 프로젝트, 이게 정말 중요한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벌써 5,000대 정도 생산할 계획과 앞으로 내년에 5만 대,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타임이라는 게 늘 존재하고, 그렇지만 이런 플랜을 얘기해주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가능성이라도 보여주는 기업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들 프로토타입만 내놔서 이걸 하지, 지금 이렇게 한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뒤에 알려드릴 텐데, 물론 찾아보면 또 많습니다. 중국 때문에. 근데 미국에선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높게 사고, 그리고 지금까지 테슬라가 보여준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그리고 배터리 생산이라든지 4680 건식도 하려고 하고 있죠. 꽤 많이 진보했고, 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까지 수직 계열하면서 보여준 기업이 아직도 없습니다. 얘 말고는. 그래서 저도 일론 머스크에 대한 우려라든지, 일론 머스크 CEO 리스크를 제가 몇 번이고 예전에 정말 많이 얘기했죠. 이걸 모르고 투자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올 줄은 항상 제 예상을 뛰어넘는. 근데 그 문제는 5년 전, 6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워지는 얘기도 예전 영상 타이틀 보시면 제가 한 4년 전, 3년 전에 만들어도 트럼프나 공화당스러운 얘기를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고요.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기술적인 거를 수직 통합하고 양산해내고, 그러니까 말한 만큼 다 됐으면 좋겠지만, 목표한 바로 다 됐으면 좋겠지만 그걸 다 이루는 기업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을 돌아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게 뭐 안 되네 뭐라 해도 모델 3 양산을 필두로 Y도 했고, 사이버 트럭 결국 뭐가 못 나온다고 얼마나 비판 많았습니까? 안 되는 차라고. 물론 더 잘 팔리면 좋겠지만, 근데 지금 버젓이 제가 사서 타고 다니고, 그리고 FSD의 놀라움도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놀랍다니까요.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해서 또 그 플랜대로 다시 한번 확고히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모델 Y도 수요에 대해서 걱정 없다라는 듯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좀 생산에 앞뒤가 이게 바뀐 거로 인해서 생산이 못 받쳐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신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빨리 더 양산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2배 빨리 하는 거를 기대하면 그런 문제는 후반기에 다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만에 CEO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우려를 많이 저는 불식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리스트죠. 그리고 반도체가 중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인재에 대한 많이 지원해달라는, 반도체가 기반이 되죠.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것도 좀 감명 깊게 들었고요. 당연히, 아무래도 제가 거기에 더 인볼브 돼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됐고요. 지금 보면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미국에서는 Figure AI, 제가 뭐 인트로나 아마 참고 영상으로 썼을 것 같은데, Figure AI 정도지, 지금 그 외에 다른 회사들은 전부 다 중국입니다. 대부분. 중국 회사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막 몇만 대씩 대량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뭐 Figure AI는 10만 대, 그리고 봇큐라는 것도 공개를 해서 홈페이지 가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막 이렇게 쉽게 만들려고 하는 대량 생산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다. 근데 이것도 실리콘밸리가 헤드쿼터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지금 다 디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참, 여전히 실리콘밸리의 위력이 좀 느껴지죠. 근데 요 정도지, 다른 회사들은 다 전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항해 나가고 미국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딩할 수 있는 기업이, 더구나 테슬라는 저걸 만들어서 자기 공장에 바로 투여까지 할 수 있죠. Figure AI도 지금 자동차 회사들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수익 배분이라든지 늘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 이걸 끌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Figure AI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전문이기 때문에 큰 기업이라고 해서 다 잘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보면은. 옛날에 보면 제가 연구비랑 기술 개발하는 그 리소스 제공하는 것과 회사의 성공을 보면은 연구비를 많이 투여한다 그래가지고 꼭 잘 되는 법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참 사업이라는 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큰 기업이라고 해서 한국은 대기업이면 다 해먹을 것 같지만 미국에 와서 보면은 꼭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워낙 빅테크가 잘하기 때문에, 그걸 꽤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굳어져 가기도 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돌아가도 빅테크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회사들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지만, R&D에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진짜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Figure AI 같은 스타트업의 강점이라는 건 전심전력해서 그 하나만 몰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일론 머스크가 좋아해서 테슬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회사가 저렇게 커지면은 관료적인 면이 반드시 생기게 되고 쉽지 않은 면이죠. 여튼 돌아와서 이런 부분을 다 지금
우려서 낼 수 있는 기업이 주변에 없습니다. 찾아보면은. 이걸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여전히 저도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AI부터 칩 설계, 칩 제조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루머도 도는데 그거는 여전히 TSMC한테 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런 제조를 잘 해야 제가 봐도 앞으로도 여전히 지식 산업이 계속 IT가 이끌어갈 모양새고, 반도체가 저는 여전히 혹은 그에 관련된 기술이 결국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테슬라만큼 대응이 잘 돼 있는 기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로봇 프로토타입만 들고 일어나지 그 양산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까지 얘기해준, 그리고 더군다나 뭐 내년이면 2026년인데 거기 5만 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몇천 대 더 만든다고 하니까 올해 말이면 공장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테슬라가 또 영상으로 멋있게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목표까지 부디 달성했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더라도 이미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아이폰 16E는 지금 벤치마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C1 모뎀이 미국에서는, 딴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준수한 성능, 퀄컴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뭐 타이틀은 더 낫다고, 물론 당연히 이게 인하우스로 도니까 에피션시나 더 패스트 업로드라든지, 제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CPU, AP랑 연동이 되면은 우선순위로 컨트롤할 수 있고 저전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도 높게 평가하는 바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아이폰이 다 잘 팔린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리의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실망도 당연히 덧붙이고요. 그러나 애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만한 반도체의 이런 설계 기술도 단순히 한국에서 너무 이걸 카피앤페이스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관리가 생명인데 그 모든 디자인과 이 복잡 다양한 거를 매니징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안타깝죠. 한국에서도,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좀 얘기하지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메모리도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HBM이나 이런 거 되게 어렵죠. 어렵지만 그냥 제너럴하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이런 CPU, AP 쪽이 만들기가 더 어렵고 설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폰 18, 그래서 A20 보면 여전히 N3P, TSMC 3나노 공정, 이거 핀펫이거든요? 게이트어라운드 넘어가기가 예상보다 쉽지가 않죠. 저도 핀펫의 수명이 이게 더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패키징, 그간 좀 관심이 덜했던, 그리고 패키징에서도 선단 공정의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이것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선단 공정보다는 이제 패키징 후 공정들이 더 올라오면서 이제 레버너 칩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도 효율을 더 올릴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끊임없이 계속 반도체는 발전한다. 그리고 애플이 계속 이렇게 상호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국도 늦었지만 이런 역량을 좀 키웠으면 하는, 뭐 늘상 나오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은 핫한 마크 로버가 이런 페이크 월을 세워서 테슬라 모델 Y 가지고 테스트를 했죠. 근데 FSD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문제고, 이제 그래서 논란이 많죠. 논란이 많은데 재미난 거는 이미 다른 분들이 너무 상세히 그것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재미난 거는 이걸 따라 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다루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결과 참고 영상만, 그래도 본 영상을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분이 약간 GPT도 놀라워요. 이 정보를 벌써 찾아내더라고요. 이분이 벌써, 큰 유튜버는 아니시지만 이분이 벌써 모델 Y 하드웨어 3로 FSD 12.5.4.2로 페이크 월을 이렇게 세우셔서, 근데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마크 로버는 빅 유튜버라서 그런지 이걸 뚫고 지나가게끔 같이 세팅을 하는데, 이분은 개인이
여기다 뒤에다 트럭을 세워놓고 가짜 월을 사진 찍어서 개인적으로 차고에서 만들어서 이걸 세웠어요. 아, 진짜, 예. 양덕이 더 제일 진짜 미치면 장난이 아니라는데, 정말 미국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논란이 됐었던 FSD를 실행을 시켜서 해봤는데, 예, 인식을 못했습니다. 아, 역시 이 디텍션 한계인가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3를 가진 모델 Y로는 안 됐는데, 예, 저랑 똑같은 사이버트럭 하드웨어 4로 FSD를 했는데, 야, 하드웨어 4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 페이크 월을 인식해서 딱 씁니다. 브레이크도 봤고요. 그 프리뷰를 보면은 인식한 게 보이거든요. 모델 Y에서 이분이 뒤에 이 트럭을 세워놨다 보니까 저도 순간 이 인트로 영상 보고 속았는데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모델 Y는. 그리고 프리뷰를 보면은 전혀 인식을 못한 게 나옵니다. 근데 사이버 트럭은 놀랍게도 이 가짜 월을 인식을 합니다. 아,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 막 말이 많았거든요. 카메라로는 뭐 라이다를 대신할 수 없다. 왜냐면 결국 마크로버 보면 라이다를 어쨌든 뭐 해야 된다는 뉘앙스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카메라로 수도 라이다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정확도가 그 라이다만큼 나오진 않지만 결국 운전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제공하면은 저는 오케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게 뭐 공대생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 실제로 해보면 수도라에다 개판이네 뭐네. 근데 놀랍게도 어쨌든 사이버 트럭은, 예, 하드웨어 4는 보고 쓴다. 참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AI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요즘 진짜 기술 발전에 저는 행복감을 좀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예, 한때 저도 처음에 정말 구독자가 엄청 늘 때 전업 유튜버를 할까도 잠깐 생각을 했었었는데, 옛날에 2000년 코로나 때죠. 근데 결국은 본업을 계속 이렇게 충실히 하는 이유가 연구자로서 참 이런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을 보는 그 맛에 저도 이렇게 사이드로 다른 기술들을 이렇게 뉴스로서 여러분들과 공유하지만 본업에 있어서도 기술 발전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그걸 보는 느낌이, 그리고 연구소에 있다가 회사 온 것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더 높은 퀄리티의 데이터를 더 빨리 봅니다. 예, 그 맛에 계속 본업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재미, 늘 새로운 재미, 나날이 다음날 뭔가 새로운 게 보이고, 그런 성향 때문에 이렇게 테슬라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고, 차도 나날이 발전하거든요. 하여튼 제가 가진 사이버 트럭이 이런 가짜 월을 보고 선다라는 게, 이것으로 어느 정도, 물론 테슬라가 완벽한 현재, 그러니까 엔드투엔드를 표방하고 있지만 모든 걸 엔드투엔드로 다 엮어놓지는 않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거를 통폐합하고 가고 있고 엔드투엔드 길로 가고 있죠. 예,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고, 수도라이다의 정확성이라든지 옵티컬로 그 거리를 측정한다든지, 그냥 옵틱 시그널로, 그러니까 카메라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정확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변수가 좀 있긴 있어요. 사실 사이버 트럭이 꽤 높이가 높고, 카메라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걸로 섣불리 사이버 트럭은 다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결론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본업이든 이렇게 테슬라를 통해서든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일이 재밌어야 정말 끝까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한국의 의대 쏠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느끼게 돼서, 혹시나 그냥 단순 입결이라든지 거기가 더 안정성이 있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의대보다는 공대에서도 이런 재미가, 요즘 급속도로 발전하는 재미 때문에 공대도, 제가 나온 공대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